바다 루어 낚시의 새로운 제안 솔티 스타일. 자, 오늘은 또 어떤 스타일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솔티 스타일 이번 시간 진행을 맡은 중타 강인호. 물마린 김일현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들이 보여드릴 스타일은 쇼 캐스팅. 그리고 라이트 쇼 캐스팅인데요. 이 쇼 캐스팅은 갯바위나 방파제 이런 연안에서 부실이나 방어 같은 회유어를 노리는 장르입니다. 제이스. 큰데 애들이 보트로 포인트를 이동하는 오프쇼 캐스팅과 다르게 이 쇼 캐스팅은 도보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 간 거리가 짧은 이 마라도가 쇼 캐스팅이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부실뿐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어종이 낚이기 때문에 쇼 캐스팅뿐 아니라 라이트 쇼 캐스팅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의 쇼 캐스팅 게임. 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까요? 아침 피딩 타임을 노리고 찾은 곳은 마라도 북동쪽에 위치한 살레덕 선착장 포인트. 오늘 그 살레덕 포인트에 지금 물때가 중둘물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물이 좀 덜 가는 상황이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만조 가까이 갈수록 물이 좀 빠르게 갈 것 같아요. 뭐 물때도 물때지만 전반적인 포인트 여건도 괜찮습니다. 등바람이 약간 약하긴 한데 그래도 등바람이니까 뭐 상황은 일단 좋습니다. 노을도 많이 없으니까 펜 셀렉션도 잘 나올 것 같고 좀 해볼만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날치나 이런 좀 사이즈 큰 베이트 피쉬가 붙어 있으면은 손맛을 좀 보지 않을까. 한편 통통한 형태의 펜슬과 슬림 형태의 펜슬로 각재의 채비를 마련한 블루마린 김일영, 동타 강인호. 뭐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선택한 것은 다이빙 액션에 특화된 다이빙 펜슬로. 지금과 같은 쇼 캐스팅 게임에서는 채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루어라고 하는데요. 왔다, 체이스! 주변에 베이트 피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루어를 쫓아온 한 녀석. 뭐 끝까지 따라오진 않지만 이거 가능성이 보입니다. 한 마리 나오겠는데. 보통 빅게임에서 구실이나 방어를 노릴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스키핑입니다. 수면을 빠르게 도망치는 이런 베이트 피쉬의 모습을 재현하는 건데요. 부실이나 방어가 보이를 하거나 배를 타고 그런 어군을 쫓아다닐 수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쇼캐스팅, 대단히 제한된 공간에서 제가 기다리는 이 위치에 부실이가 회유에 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 소비가 큰 스키핑 액션은 그 오랜 시간을 낚시하기 사실 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템포는 스키핑 액션보다 느리지만 약해진 베이트 피쉬, 그리고 조금 공격하기 쉬울 것 같은 베이트 피쉬를 이 수면에서 오래 보여주는 이런 다이빙 액션이 아무래도 이런 쇼캐스팅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빙 펜슬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지만 이 슬랙 라인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탁 쳐주시듯이 액션을 주면 다이빙 펜슬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리를 감아주게 되면 여기서 S 액션을 그리면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 이렇게 다이빙 액션을 주면서 살짝 멈춰주는 다이빙 펜슬이 들어갔다가 다시 떠오를 때 주로 입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액션을 주는 게 아니라 저킹을 주고 잠시 쉬어주는 타이밍, 떠오르면 다시 저킹, 헤드가 떠오르면 저킹, 이런 식으로 약간 느린 템포의 액션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력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운용 방법이기도 하죠. 물이 이제 좀 간다. 역시나 다이빙 펜슬은
죽어가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액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속 녀석들이 못 믿어올 때에는 좀 더 자세히 활성도를 체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바이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이스! 그러던 중 또 한 번. 체이스! 체이스! 야하, 조류의 장단을 맞추듯 한 녀석이 따라옵니다. 이제 물이 조금 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좀 반응을 보이네요. 이가 슬슬 집중할 때가 됐는데요. 펜스를 캐스팅하고 이렇게 저킹을 주다 보면 펜슬 뒤에 물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물고기가 쫓아오는 것을 체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이스라는 것은 펜스를 제대로 물지 못해서 일어나는 약간 실수이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계속 내 펜스를 쫓아오도록 평정심을 유지하고 똑같은 액션, 동일한 액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액션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게감이 걸리게 되고 그때 훅업 동작을 통해서 제대로 된 훅셋을 하면 됩니다. 채비를 따르는 녀석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상황. 그래서 또 한 번 같은 포인트 수면에 채비를 원위치 시키고 다시 찾아올 기회를 노려보는데요. 왔다, 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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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왔다, 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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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더니 덜컥 훅셋에 성공하고 묵직한 녀석이 점차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랜딩을 해볼까? 이가 과연 어떤 놈이 바이트를 보낸 건지. 제빵어. 이름치고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살집이 두툼하게 오른 힘 좋은 잿방어가 마라도 쇼캐스팅 게임에서 당차게 철수를 장식했습니다. 지금 해가 뜨고 한 30분 됐는데요. 이 자잘한 입질이 계속 있었죠. 네, 짜잘한 있죠. 네, 자잘한 입질. 네, 그런데 뭐 그 애들이 동갈치인 줄 알았는데 동갈치가 아니라 잿방어들이었네요. 네, 물론 약간 아쉬운 사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네. 뭐 부시리보다 손맛 좋은 잿방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한 80까지 저희들이 잿방어를 여기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 80 사이즈까지 봤는데 지금 한 50 정도? 45, 50 정도 되는데 일단은 계속 노려보면 더 큰 사이즈 잿방어 또 부시리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릴리즈하기 좀 도와주시죠. 예. 따라오다가 쇼파이트만 계속하던 녀석 어느덧 물때에 탄력을 받은 데 힘찬 바이트와 손맛을 한꺼번에 안겨줬는데요. 하지만 뭐 낚시가 어디 뜻대로만 된 적이 있던가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놈들의 움직임과 반응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이제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안 가는 관계로 좀 라이트한 으로 좀 작은 애들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낮에는 사실 이런 탑워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성도가 낮아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런 사용하는 메탈지그 메탈지그를 이용해서 바닥층부터 상층까지 좀 고르게 탐색해 보는 게 조금 효과적일 수도 있죠. 비교적 가볍고 예민한 장비로 작은 사이즈의 대상을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라이트 쇼캐스팅 낚시인데요. 일단 이런 메탈지그 쇼캐스팅에서 메탈지그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캐스팅 후에 이렇게 프리폴로 바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았으면 빠르게 저킹, 일정 수심까지 올라왔으면 다시 베일을 열어주고 프리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그뿐이죠. 이렇게 라인이 멈추면 바닥에 닿았으니까 다시 저킹. 채비를 바닥까지 내린 뒤 빠르게 감아들이고
루어가 올라오면 다시 내리고 감기를 이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운영 방법인데요. 뭘 달구는 거야? 와우. 오, 첫 고기 나왔습니다. 이런 놈도 나옵니다. 보통 메탈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층까지, 바닥층에서 상층까지 좀 다양하게 공략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닥층에는 쏨뱅이라든지 뭐 작은 사이즈의 능성어, 이런 락피쉬들도 사실 자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뭐 제주도에서 유명한 자바리 같은, 그 다음에 뭐 북바리 같은 그런 뭐 고급 어종도 만날 수가 있는 게 이 쇼어 캐스팅, 특히 이 메탈지그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쇼어 캐스팅이라는 장르는 갯바위나 방파제 같은 이런 연안에서 먼 거리를 헤어는 부실이나 방어, 그리고 매국 같으면은 참치나 뭐 GT 이런 어종들을 노리는 낚시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안에서 그렇게 멀리 회유하는 어종을 노릴 때에는 예전에는 메탈지그를 주로 썼는데요. 그 메탈지그를 썼기 때문에 쇼어지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탈지그 외에도 타버터 계열 펜슬이나 푸퍼를 이용할 때는 또 쇼어파핑이라는 그 이름을 또 따로 쓰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메탈지그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포퍼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쓴 이런 다이빙 펜슬, 뭐 미노우, 시깅 펜슬까지 다양하게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낚시를 통틀어서 그냥 쇼어 캐스팅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보통 쇼어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쇼 캐스팅에서도 대형 회유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형 회유어도 있는데 그럴 때는 라이트 쇼 캐스팅, 이런 라이트한 장비로 작은 회유어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부시리, 방어, 참치, 그리고 점다랑어, 그런 회유어뿐만 아니라 락피신, 쏨뱅이, 그리고 자바리 등등도 낚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미지근한 반응에 할 수 없이 재차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마라도 최남단에 위치한 일명 계단 포인트에서 또 한 번 라이트 쇼 캐스팅 낚시를 시도해 보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갈치 같은데요? 정말씨 아닌데. 힘이 없는데 별로. 그러면은 전다랑어나 오. 토프 있으면 제빵인데 아니요, 제빵은 아닌 것 같아요. 전다랑어 예, 좀 다르다. 중삼치. 오, 스피드. 점다랑어 같다. 이 스피드. 맞아, 점다랑어. 버티는 힘은 별로지만 오, 달아나는 속도만큼은 정말 대단한 녀석. 어디가? 오, 전다랑어. 오케이. 오. 손끝으로 이미 예상했던 대로 방추형 몸매를 자랑하는 점다랑어가 메탈지그를 입에 물고 등장했습니다. 점다랑어의 특징은 가슴 지느러미 부분에 이제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고, 그리고 이 등에 약간 고등어 같은 무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딱 접혀요. 참치도 그렇고 가다랑어들도 그렇고 빠른 속도를 내는 애들은 이렇게 옆 지느러미가 수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다랑어는 제빵어나 부시리처럼 토크는 없지만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가 가다랑어류이기 때문에 굉장한 스피드가 자랑이죠. 보통 이제 손맛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부르르 떠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굉장히 재밌는 대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유의 재빠른 몸놀림이 쇼 캐스팅 낚시의 맛을 살려주는데요. 하지만 간헐적으로 숏바이트만 건넬 뿐 와우. 제대로 된 반응은 보여주지 않는 녀석들. 이번엔 마라도 남쪽 장시덕 포인트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조류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는 저녁 시간. 하루 낚시의 마지막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자,
과연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지. 날씨가 굽고 바다가 험한 데다 대상어들의 낮은 활성도가 염려되지만 그래도 물때와 저녁 피딩 타임을 믿고 다시 한번 캐스팅과 저킹을 반복하며 언제 올지 모를 기회를 엿보는데요. 걸었어. 오호, 뒤늦게 걸린 녀석. 동갈치. 하하, 길쭉한 모습의 한 녀석이 채비 끝에 달려 나오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녀석은 다름 아닌 동갈치였습니다. 동갈치. 예. 지금 제주도 전체에 이런 그 동갈치가 되게 많아서 뭐 바디 캐치지만 손맛은 챙겼죠. 지금 채비를 회수하는 도중에 이렇게 동갈치가 낚였습니다. 낚였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올라와 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몸에 바늘이 걸려서 올라왔는데요. 보통 지금 이 시기에 제주권 쇼캐스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동갈치가 낚여 올라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날카로운 이빨로 루어를 공격하더라도 이런 쇼크리더를 끊거나 아니면 이런 합사 라인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방해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동갈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뭐 해봐도 한 60밖에 안 되는데 뭐 80, 그보다 더 큰 90cm 가까이 큰 그런 동갈치도 낚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재미있는 쇼캐스팅의 한 대상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꽤나 인상적인 동갈치. 뭐 확실한 바이트는 아니었어. 믿고 시도한 쇼캐스팅 게임에 주변을 회유하던 또 다른 어종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확인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즐거움도 여기까지. 더 많은 바이트와 안전을 위해 내일 낚시를 기약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맞은 다음 날 대상어들의 낮은 활성도가 여전히 우려되는 만큼 오늘은 일단 라이트 쇼어 캐스팅으로 가볍게 하루 낚시를 시작한다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곳은 이곳, 어제 남쪽 계단 포인트입니다. 저 물거품 속에 제빵어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짙게 형성된 포말 주변이 포인트에 도착할 때부터 두 남자의 눈을 사로잡는데 일단 저는 이런 포말 주변에서 회유하고 있는 제빵어 룰에서 이런 작은 사이즈의 패스베이트. 방어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오호, 도대체 뭐였을까요? 지금 입질이 들어왔는데 제가 리어에 트래블 훅을 뗐기 때문에 훅셋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어시스트 하나만 달고 있기 때문에 훅셋은 잘 되지 않았는데 일단 첫 번째 캐스팅에 입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개체는 확인됐습니다. 바로 물고 갔네요. 액션은 빠른 액션을 왔나요? 빠른 액션이 물었어요. 아마 중삼치나 전달하고 네. 폴링 딱 하는데 바로 물었어요. 딱 포말, 그러니까 물거품이 생기는 경계에서 물었어요. 옆 사람의 숏 바이트를 눈으로 직접 봐서인지 바이트 확률을 키우기 위해 재빨리 메탈 지그로 채비를 교체하고 후킹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루어 끝에 트래블 후까지 덧다는 등 방법을 달리해 보는데요. 자, 놈이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이번엔 숏 바이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인데요. 히트! 오, 제빵어! 오호! 이거 제법 힘을 쓰는 모양새가 제빵어를 의심케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제빵어. 제빵어네요. 네. 역시나 바이트를 보내준 상대는 제빵. 뭐 어제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우와. 그래도 힘을 잔뜩 쓰는 모습은 일단 만족입니다. 차. 그리고 드디어 물 밖으로 끌려나온 제빵. 뭐 크기는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지만 예상하고 공략한 자리에서 조과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저킹을 주다가 오른쪽 저 고뿌리 쪽으로 빠른 조류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밑걸림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채비를 회수하던 도중에 저쪽에 보이는 저 포말 물거품 속에서 이 제빵어가 나와서 히트가 되었습니다. 북타님이 메탈직으로 빠른 액션에 뭐 이제 제빵은 아니지만 줄삼치나 아마 가다랑어로 생각되는 어종을 히트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은 가다랑어류를 노리고 이렇게 메탈지그를 썼는데 이렇게 채비를 회수하는 도중에 제빵어가 물었습니다. 이가 그야말로 뭐 낚시가 잘 되려고 하면 뜻밖의 행운까지 따라주는 모양입니다. 보통 이런 제빵어는 이런 스트럭처 주변이나 포말 주변에서 회유하고 있으면서 먹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저는 포말 주변을 노리면 이렇게 손쉽게 제빵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바이트부터 버티는 힘까지 제 이름다운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 제빵어인데요. 일단 지금 이 제빵어를 랜딩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리 제빵어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다시 또 캐스팅을 하면 이런 제빵어는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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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히트! 우와! 블루마린 풍타 두 남자의 게임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